우리가 저번 때 7-2에서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항소심 단계에서 그 소를 취하했는데 그 뒤에 채무자가 재차 이제 그 사건, 그건 그야말로 자기 청구권이죠. 자기 채권에 대해서 2차적으로 소송이 들어갔을 때 1차적인 소송은 채권자가 대의소송을 통해서 낸 소송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2차 소송은 채무자 스스로 낸 소송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당사자는 원고는 분명히 틀려요. 인격체로서의 원고는 한 앞의 상황은 예컨대 갑이 을을 대의해서 병을 상대로 자기가 원고가 돼서 대의소송으로 병을 피고로 낸 채권자 대의소송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 이런 형태인데 대해서 두 번째 사건은 을이 직접 병을 피고로 해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 판결이 있고 이 상황이 1심 판결이 있고 지금 항소심에서 갑이 소를 취한 상황에서 을이 병한테 내려는 이런 상황에서의 국면이다 까지가 일단 기본 설명으로 됐어요. 그죠? 그렇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런 상황에서 신송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번에는 중복된 소재기의 상황을 그 다음에 기판력의 상황을 일단 판례 입장에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지금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중복된 소재기랑 기판력의 상황을 판례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번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복재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중복재소는. 임보라? 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의 중복재소랑 기판력의 상황과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임수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중복된 소재기의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채권자 대의소송이 선행한다라고 한다면 갑이 병을 상대로 대의소송을 냈는데 이런 소송이 진행 중에 중복재소를 설명하려면 진행 중에 을이 일단 진행 중에 2차적으로 을이 스스로 병한테 소송을 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죠. 중복된 소재기에서는. 예. 근데 그 채무자가 알고는 모르지만 중복재소를 그 근거는요? 중복재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법정소송 담당으로서 법정소송 담당자로서 나는 보니까 이쪽은 원고가 갑이고 이쪽은 을인데 왜 동일 사건인지요? 청구가 동일해요? 청구는 동일하지만 사건이 동일하려면 대상이 객체가 동일하다라는 건 뭐 하나의 또 조건이지만 주체도 동일해야 되는데 이 주체는 지금 눈으로 볼 때 분명히 틀린데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을이라고 하는데 을에 지금 을인데 본인 옆이 내 채권자라고 하는 옆에 이름 뭐죠? 갑이 소송을 내놨는데 내가 낼렸더니 나 못 낸대. 본인 하나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서 친구인 것 같지만 실은 오히려 병의 친구예요. 이거 간첩이었어. 간첩. 병의 친구야. 병이 갑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 야, 이거 을이 나한테 소송 내려고 하는데 병이 갑한테 찾아가서 야, 네가 먼저 을한테 돈 있다고 일단은 우기고 한번 소송 먼저 내라. 일단 그러니까 갑이 알았어, 내줄게.
나 어차피 소송도 한번 연습도 해봐야 될 겸 내줄게. 소송치고도 채권자 대리 소송이 상당히 복잡한 소송이라니까 잘 됐네, 한번 내줄게. 내가 뭐 그래가지고 을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하면서 친구인 병을 상대로 냈어요, 소송을. 그랬더니 이제 네가 소송 내렸더니 지금 꽉 막혔어. 중복된 소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걸린다였죠, 본인. 그 이유는 소송 담당으로서 누가 소송 담당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갑이 앞서 낸 그 소송이 소송 담당자로서 갑이 낸 소송이니까 을은 걸린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만약 을이라고 생각하면 내 채권 내가 지금 행사하려는데 딱 막혔네. 그렇죠? 뭐 하여튼 막혀도 좋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응? 그렇죠? 객체로서 소송물은 채권자 대리 소송도 채권자 대리 소송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지금 소송물이에요. 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 지금 말한 소송 담당을 반대설도 있지만 요게 소송 담당으로 등장하게 된 피보전 채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 채권. 즉 갑의 입장에서 자기도 을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을이 그 행사를 안 하는 병에 대한 채권을 갑의 입장에서 책임재산을 보전하려고 이 부득이 소송으로 뛰어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갑의 지위를 소송 담당으로 일반적으로 보죠. 소송 담당 중에 본다면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어떤 용어를 앞에 더 붙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교과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제3자의 소송 담당인데 그 속에서 법정 소송 담당인데 왜 법정이라고 그랬죠? 내가 한번 그 용어 사용법 가르쳐 줬죠? 왜 법정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법정 소송 담당의 예로 등장했던 거 할 때 검사의 사후 인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등장하는 검사의 지위를 그렇게 한번 설명할 때 해줬었어요. 왜 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정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지금 법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이 어디 있어요? 민법 몇 조에 있어요? 404조에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위치를, 채권자 대리소송의 위치를 소송 담당으로 본다면 눈으로 보는 당사자는 틀리지만 결국 을이 내는 것은 갑이 이미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준다면 중복된 소재기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중복된 소재기에 이렇게 걸리는데 만약 중복된 소재기에 걸리지 않는다. 즉 중복된 소재기로 우리가 금지시키는 것은 모순 저촉의 판단이 양쪽이 그냥 진행해버리면 중복된 소재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해버리면 자칫 모순 저촉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건 이것대로 진행했는데 갑과 병이 이렇게 싸우는 거와 을이 병이 싸우는 것은 별개의 법원에서 별개의 당사자로 싸우니까 이거의 승패가 갑이 이겼다라는 것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인정돼서 이긴 건데 을과 병의 싸움에서는 오히려 병의 방어가 유효해서 을이 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왜 모순 저촉된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의의 상황에서는 갑이 승소를 했다는 의미는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이 존재가 인정된 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만약 졌다고 친다면 뭐 바뀔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상황은 오히려 이 채권,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니까 이 소송과 이 소송의 결론이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모순 저촉된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가버리면. 대부분은 한쪽으로 가지런할 거예요. 위쪽이 이겼으면 밑에도 을의 병에 그 채권도 인정되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러리라고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왜? 판단하는 법원도 틀리고 당사자로 등장하는 피고는 동일하지만 피고가 동일하다고 해서 똑같이 그 법정에서 똑같이 모든 게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방어를 유효하게 잘했는데 한쪽에서는 방어를 좀
안 맞게 했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판단자가 그래서 한쪽에서의 승리를 해줬던 그 공방의 과정이 이쪽에서는 의외로 똑같은 공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똑같은 공방의 장면을 두 판단 주체가 동일하게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별도의 법원에서 별도의 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끝끝내 결론으로 갔을 때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엇박자가 나면 이제 사법부의 불신도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사건, 사실은 똑같은 사건은 아니죠. 완벽한 똑같은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걸 당사자로 동일급으로 시부에서 중복된 소재기로 거느냐 마느냐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봐서 걸면 다행인데 안 걸어버리면 이게 판단이 엇갈려 나오는데 그 판단이 엇갈려 나온 것의 객체는 동일한 거니까 의뢰병에 대한 채권을 놓고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엇갈린 것에 대해서 불신적인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모순 저촉된 것을 사전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복된 소재기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커트하겠다. 이런 게 이제 중복된 소재의 금지에 걸리고 이것은 증거법 이후의 시험범위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현저한 시험범위로서 봐야지 않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까 즉답을 못한 거야. 확신 있게 말을 못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응? 시험범위가 거기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한 게.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그런 상황이 기판력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기판력에 가서. 이런 사건의 결과가 원고 승소로 나왔다는 것은 의뢰병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 거고 갑의 패소로 나왔다는 것은 의뢰병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2차적으로 만약에 혹시 소송을 하려는 의리병에 대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되는 조문이 최은경, 누구지? 최유경 참비안. 의뢰병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작동하게 한다면 갑의 병에 대한 소송이 을병의 효력이 작동한다라고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민사소송법의 조문은 그럼 조문까지 생각하지 못해도 어떤 범주에서의 얘기야? 타이틀로는 그럼 주관적 범위에 관한 이야기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조문은 어떤 거가 있을까? 차승준 무진장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는 조문 중에 하나인데 기판력에서는 216조와 218조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의 44조 이 세 개를 알아야 돼. 민사집행법 44조는 시적 범위와 관련된 거고 216조 소송법 216조는 객관적 범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218조는 주관적 범위에 관한 건데 지금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218조고 218조 중에도 1항이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그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미친다라는 것이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3항이 이거와 관련된 조문이죠. 정은혜 3항 읽어봐. 타인을 위해서 당사자로 나선 사람의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본인에게 기속된다. 뭐 그런 취지 비슷하게 218조 3항에 쓰여 있을 거고 이게 소송 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원래의 그 맡긴 사람 등에게 미친다라고 쓰일 수 있는 조문인데 그렇다면 채권자 대리소송의 법적 성질을 소송 담당으로 본다면 소송 담당자로서 갑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을병 간의 제2차적 소송에 미친다라고 곧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풀 방향 전환하면서 을의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라고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조정현 뭐라고 하고 있어? 우리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꼭 소송고지를 전제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류의 어떤 방법 등에 의해서 앞소송의 진행 상황이 누구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채무자인 여기서는 을에게 을이 즉 알았다면 그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알았다면이 암시한달까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그 속사정은 뭘 것 같아?
을이 알았다면. 을이 알았다. 아까 그 생각해봐. 을에 대해서 병이 이 소송을 지금 직접 하는 데 있어서 선행적으로 을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병하고 갑하고 짜서 병이 순수하게 패소하는 식으로 이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반발하지 아니한 채 갑이 지금 승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이 패소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갑병 간의 1차 소송이 그대로 을이 2차적인 소송을 내려고 할 때에 극단적인 상황은 내가 막 갑병 간에 을을 따돌리면서 짰다 이런 상황까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을은 중간에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채권을 날아갈 수도 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을이 앞소송의 전개를 알았다면 그나마 앞소송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불만을 이렇게 거기에 투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몰랐다면 전혀 손 못 쓴 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극단적인 상황을 만약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을이 안다라는 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고, 실제 75년도 전원합치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지. 조문상의 해석으로 하면 기판력을 그냥 긍정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제안을 한 것은 을한테 절차 보장의 여지에 있어서 알았다라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교두보로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놨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소금지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논리에 있어서 제소금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미지. 어떻게 하고 있어? 제소금지적인 처리에 있어서는. 중복제소처럼 무조건 걸려야 되는 거야? 기판력처럼 제한적인 상황 걸리는 것 정도로만 하고 있나? 지금 판례가. 임성열. 네. 기판력처럼. 제한적으로, 절충적으로. 그러니까 알았을 때에 있어서라는 상황에서 제소금지에 걸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반대 학설은 제소금지요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어요. 제소금지요를 부정하는 입장. 오문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갑이 벌린 일에 대해서 을이 왜 덤태기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지금 판례 입장은 기판력적인 형태로서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알았다면 제소금지에 걸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지식을 다 익혔고 다시 7-2로 가면